어 8시가 됐습니다. 금요 독서 토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토론 가보니까 장 소장님, 유 대표님, 공 원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 토론에 올린 순서대로 발제하고 마지막에 제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작년에 제가 밀리의 서재 이거 하다 보니까 책을 사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알라딘에 가가지고 이거 산 책이 10월 달에 샀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알라딘 가는 것도 저도 진정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증거서적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게 스토아파, 후기 스토아파라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지난 지금에도 이 상당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세네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후기 스토아파 철학자라고 되어 있고 이게 우리 폭군 네로의 스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의 이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도덕 편지라고 하는 이거 책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서양 라틴어 문화권에서 고전의 표준으로 지금 여겨질 정도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철학자이고 같은 동시대에 이제 동양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공자의 논어와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철학자의 서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네카도 스승들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겠습니다만은 유럽의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들도 이 세네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분의 어록 중에 이제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거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철학자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짧게 만들고 낭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냉철하게 어떤 현상을 직시를 한 부분이 있고, 근데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이 말도 결국은 또 세네카가 2000년 전에 했더라고요. 운명이 허락하는 난 즐겁게 살아라. 어렸을 때 폐평 때문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 6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에 와서 상당히 집안이 좀 부유했고 전통이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황제들도 많이 모시면서 하여튼 좋은 여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말미에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고 그런 이제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세네카가 에세이를 12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3편 인생의 짧음에 대한 어떤 생명의 유한성과 행복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평온, 행복한 삶, 그다음에 마음의 평온 이런 부분에 대한 수필 3편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제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읽기가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인생의 창고를 돌아보는 시간. 세네카는 국고의 곡식을 헤아리는 것보다 자기의 인생 창고를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일생 동안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러한 철학자라고 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산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고요. 틈틈이 좀 이 서적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고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인생에 공유를 참 맡고 너무 좋은 소개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읽은 책은 리추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예. 원래는 저는 리추얼이라는 단어 요거 몰랐는데 요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진재경 국장님이 책을 한 권을 읽으시니까 재밌어 보여가지고, 왠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밀리의 서재 들어가서 찾았더니 저한테는 이 책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 읽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오늘 읽은 책은 피터 드러커 거 자기 경영 노트라는 거 그거를 읽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보니까 또 오늘 거기에도 국장님이 리추얼 쪽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로 했습니다. 리추얼 쪽 혹시 단어가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예,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일부러 그랬더니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이나 절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 루틴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요 특징 부분을 한번, 요게 이제 안에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의무 때문에 해내는 거, 뭐 그냥 하는 거, 이런 무의식 이런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당히 집중을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예,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그리고 성찰이 뒤따르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리추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책도 책이지만, 이제 카드는 제가 독서 카드는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카드 쪽에서 찾아드리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목차 있잖아요. 목차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한 건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4가지로 나눠서 책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아까 개인 루틴이 아니고 나하고 내가 혼자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관계의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를 다루면서 해가는 걸 리추얼, 그렇게 이제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책에서는 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하는 리추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의 리추얼. 요 대목부터 이제 이 책이 지금 저자분이 좀 신학 쪽이시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래서 책 전개가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의 리추얼,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서는 책에서는 절대자와의 리추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야기가 쭉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나하고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는 이분이 신성한 텍스트라는 걸 되게 많이 다뤄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따로. 예, 해리포터 신성한 텍스트로서의 해리포터, 요게 이제 그분이 운영하는 사이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그거하고 나만의 놀이 공간, 내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독립이 된,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거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또 다시 이렇게 여기 큰 덩어리로 4개 나눠놨는데 각각 보면 4개씩으로 더 쪼개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부분에서 여기서 이웃은 나 아닌 이제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여기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식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식사 자체가. 그래서 리추얼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식구, 한 식구. 근데 인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에 제일 그 시작점을 뭘로 보냐면 식사를 따로 하는 거. "나는 입맛이 없어. 나는 따로 먹었어. 그리고 나 좀 더 잘래." 뭐 그다음에 "먹고 들어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가정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사실은 밥만 먹고 영양 보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서로의 동기화가 일어나고 전달해 줄 정보와 그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는 지혜 이런 게 넘어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협업과 이런 것들의 모든 게 식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자가 이 부의 맨 앞부분을 식사로 요렇게 인제 여기에다 걸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부가 식사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의 가정하고 그러지 않고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제 점점점 그거에서 소홀히 했을 때의 가정하고 나중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요게 인제 2 장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제 3 장에서 다뤄지는 자연 쪽 여기에서는 자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자연을 축복하는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룬 요 대목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절대자와의 관계, 그 절대자와의 관계를 위한 리추얼 원래는 요렇게 돼 있는데 예, 고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그 많이 했던 거는 흔들림을 막아주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대목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인제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신학 쪽이면서도 그 교회 비유를 할 때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리추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 어떤 거 임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 유아 세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역할이 명확해지고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 신앙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거는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리추얼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예배에서 빠지고 아까 이야기한 고런 거에서 다 빠져 하나하나씩 빠져나오게 되면 이거는 신앙과 관련 없어 해 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면 어느 대목이 되냐면 이 리추얼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요런 식으로 인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고런 쪽으로 해서 인제 정리 해서 올려 놨는데 쪼끔 원래는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는 강 대표님이 안 계셔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예. 길 길게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님. 아니 들어오셔서 더 다행이에요. 좋아요. 아유, 아니 이제 음. 하여튼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네네.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갑자기 핸드폰으로 켜는데 배터리가 아, 안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당황을 해 가지고 네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예, 환영합니다. 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음. 아주 사인이 아주 멋집니다. 사인이 이 도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노래 부르구나. 아, 박수 치고. 에이, 책 속에도 좋지만 그 추억 속에도 더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유영진 대표님 좀 길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요, 마치 좋았습니다. 원래는 아, 그냥 일부러 네. 늘리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네. 근데 AI 아트라는 것은 그분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AI한테 의뢰해가지고 나오는 그림에다가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를 더 넣는 걸 AI 아트라고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그래서 뭘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AI 아트.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게 그게 보이나 몰라 인생의 교훈이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게 06년도에 그 신문, 잡지사를 편집장이거든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인물 탐구하고 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50명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분의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최고의 어떤 리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인터뷰해서 그걸 점수만 뽑아가지고 엮은 책이에요. 쓴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말을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인생의 조언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책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승전결 4장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판을 주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이 책은 그냥 한 차트 한 장,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라 보통 한 3개 내지 4페이지로,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한 단락단락마다 제가 인물 탐구를 한번 올려봐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 책과 아울러서 그 저자에 대한 거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굉장히 한 페이지 볼 때마다 그분이 주는 메시지들, 각자 인터뷰하신 분의 메시지들이 그냥 한 번 정도는 느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압축해 보니까 내용에는 굉장히 신뢰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리더들한테는 진짜 덕목 중에 덕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진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조건보다는 그 실행력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버트 시즐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이분은 한 12가지에 대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랑 또 좌절의 리더십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됐을 때 거기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두려움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또다시 두려움에 대한 리더십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분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였을 때 자기 감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읽은 것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게 시간 관리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신념의 반영이다 하는 것도 신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저도 이제 이거 읽으면서 몇 사람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거 많이 나오는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저도 이거는 조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적 끈기, 그러니까 끈기에 대한 것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인터뷰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보상을 줘라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삶이 낙관적이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피터 드러크가 한 말 중에서 쓸데없는 일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쓸데없는 일 그거를 매달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 인생의 조언을 제가 책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책을 읽고 나서 교보에서 찾는 습관이 생겼어요. 얼마 정도부터. 그전엔 잘 그걸 안 했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적었는데 지금은 한번 교보에 가서 찾아보는 게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예 책이 없더라고. 네이버에 찾아봐도 없고 아예 책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웬만하면 최근에 찾아보니까 있던데 06년도인데 딱 20년 됐는데 아예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절판돼 가지고 아, 구하기가 그래서 없는 건가 봐요. 예, 네, 네, 예. 그 도서관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네. 도서관도 어디 한 군데 있긴 있더라고요. 아, 인천에 이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네. 도서관에도 비치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도움 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니츠홀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 한병철 씨가 우리나라 분인데 독일에서 교수를 하셔요. 근데 이 철학 교수여 가지고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 가지고 아주 좀 우리 이 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 니츠홀의 종말도 표지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니츠홀의 종말은 한국 사회의 일상, 정치, 전쟁, 성까지 관통하는 철학적 진단을 내리는 짧지만 밀도 높은 에세이라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단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간결한 문체로 그 현재 니철이 사라진 시대를 정처 없음, 접촉 상실 시대로 명명해 가지고 거의 우리가 무감각하게 통과해온 풍경들을 낯세게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추얼은 반복되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몸에 새기고 시간을 거주 가능한 집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유 대표님도 소개했듯이 제사, 예배, 축제, 마을 행사,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는 시간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한 이렇게 리추얼로 해서 삶을 머물 수 있는 집으로 만드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종말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데이터주의와 인간의 수량화, 그러니까 이 피로사의 배경으로 데이터주의를 날카롭게 비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좋아요 숫자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점수 이런 걸 삶의 기준으로 보는 이런 지금 사회가 돼 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서로를 환대받는 존재로 마주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크기와 그래프 모양으로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SNS와 플랫폼에 너무 깊이 잠식돼 가지고 우리 일상이 파괴된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토론 전쟁과 포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니츠웰의 소멸을 심리와 일상에만 묶어두지 않고 정치와 전쟁과 성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현재 드론 전쟁의 사례를 이렇게 예시로 들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와 비접촉 사회가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니츠레기가 가속된 그런 계기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츠웰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함께 머물 것인가. 아까 유 대표님도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머물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리추얼이 남아있는가, 그 리추얼은 사람을 먹고 살리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았는가, 데이터와 성과의 논리가 우리 시간을 어디까지 잠식해버렸는가, 전쟁과 성, 정치와 교육에서 우리는 타자를 여전히 얼굴로 만나는가, 이런 것을 쓴 한병철 교수님 책에 바로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를 넣어가지고 독일로 유학 가지고 베를린 예술대학교 철학문화학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미철이 우리 발제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